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노트 유선수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어떻게 수학을 공부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한창 수학을 공부할 때 제가 수학 전공자냐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물론 전 수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문과였어요. 근데 수학을 어떻게 집에서 가르치냐는 의심과 부러움의 눈빛을 동시에 참 많이도 받았는데요.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전 아이들을 제가 직접 가르칠 만큼 수학에 뛰어나지도 않고 그저 제 교육 철학에 충실하게 티칭이 아닌 코칭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다른 과목도 아니고 수학을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건 누구라도 쉽지 않죠. 전공자도 아닌 저는 그럼 어떻게 집에서 아이들을 코칭했을까요? 수학 코칭의 핵심은 맞춤식 교재 선택입니다. 맞춤식 교재 선택은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이에 대한 이해, 즉 아이의 발달 정도, 아이의 수준, 학습 준비도, 재능, 흥미가 정확히 고려될 때 수학 코칭은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수학 코칭은 아이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재도 아이에게 맞는 교재 선택이 중요한 거죠. 제 방송을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아들과 딸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두 아이는 수학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아이의 수학적 재능, 능력,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큰아이는 수학적 재능이 있고 수학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꼽는 아이입니다. 작은아이는 수학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보통의 아이고요. 먼저 수학에 재능이 있는 큰아이의 수학학습 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직접 가르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놀이 수학의 경험을 충분히 주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수학 관련 활동들을 함께 했고, 처음엔 책을 열심히 읽어줬고, 아이가 한글을 익힌 뒤로는 책을 열심히 빌려다 준 게 전부였어요. 이 아이는 수학 과학책뿐 아니라 정말 책을 많이 읽은 아이입니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수학 관련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보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제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는 차 안에서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형과 누나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모이는 이모들은 모두 3명이야. 근데 이모들이 각각 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올 거야. 그럼 오늘 너는 모두 몇 명의 형과 누나를 만나게 되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6명이라고 금세 답을 했습니다. 이때 아이는 3돌도 되기 전이었어요. 이렇게 아이는 생활 속에서 놀이처럼 사칙 연산의 개념을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쉽게 익혔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수학에 흥미와 재능을 보이는 아이가 수학 관련 책들을 섭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아이가 수학책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주면 제일 먼저 아이의 손이 가는 책이 바로 수학 관련 책들이었어요. 정말 많은 수학책을 읽었고 자기 학년보다 훨씬 웃도는 책들을 읽어냈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베이스를 깔아놓고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무렵 정확히 초등학교 4학년 4월에 본격적인 수학학습에 들어갔습니다. 수학교재를 선별해 적기에 넣어주었죠. 수학교재 선택과 수학학습을 진행할 땐 쉬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적게 푸는 쪽을 선호하고 일반 수학 문제보다 창의사고력 문제를 더 즐기는 아이를 100% 존중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교재를 선택할 때 두툼한 기본서가 아닌 상대적으로 얇은 응용편을 골랐고 교과과정 관련 문제집은 최소한으로 풀리고 오히려 창의사고 문제들을 더 많이 풀렸습니다. 창의사고 문제를 다룰 때도 보통 처음에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 먼저 나오고 다음으로 중간 레벨의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이는 문제를 풀 때 고난도 문제를 먼저 풀었어요. 아이가 고난도 문제를 다 마치면 앞에 2단계, 즉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은 굳이 풀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구몬 수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연산학습을 위해 시작했는데 이것도 무서운 속도로 해냈어요. 4학년 때 이미 고등과정까지 도달해 구몬 수학을 마쳤습니다. 구몬을 할 때도 채점은 항상 제가 했어요. 제가 채점해야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이는 수학에 진절머리 나지 않고 수학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맞춤식으로 자기 페이스에 맞춰 수학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3일 정도 매달렸는데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게 했어요. 제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풀 실력도 없고요. 어차피 선행인데 그것도 몇 학년을 웃도는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가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아이는 초등 4학년 4월에 선행을 시작해 불과 한 달 만에 초등과정 4학년부터 6학년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교적 얇은 디딤돌 응용편으로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답지를 들고 있으면 옆에 있는 아이가 눈으로 문제를 읽고 식을 말하는 거죠. 그 식이 맞았으면 계산해서 답을 내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미 연산 실력이 고문으로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렇게 하니까 하루 1시간 30분을 투자해서 한 달 만에 4학년, 5학년, 6학년 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거죠. 아이의 성취감이 대단했겠죠? 초등과정이 한 달 만에 끝났다고 와 신난다 하면서 곧바로 중등과정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등 선행 대신 사고력 수학 문제를 풀게 했어요. 중등 선행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5학년이 되는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5학년 1년 동안 A급 수학과 최상위 수학으로 중등과정을 집에서 스스로 완성했고요. 중등과정부터는 그야말로 혼자 있습니다. 저는 채점만 해줬어요. 사실 A급 수학은 기본 교재가 아니죠. 심화 교재입니다. 근데도 제가 A급을 선택한 이유는 아이의 성향,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본 문제나 쉬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적게 푸는 쪽을 선호하는 아이에게 맞춘 아이 맞춤식 교재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A급 수학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재는 제대로 모르면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느낌의 교재라서 선택했어요. 이런 성취가 가능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수학적 재능이 있고 평소 수학 관련 책들을 섭렵한 결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이 된 해에는 1년을 투자해서 수학의 정석 상하를 마쳤습니다. 맞춤식 코칭이라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졸업 이후의 수학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기회를 만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집 둘째, 보통의 아이는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둘째의 경우는 오빠와 아주 달랐습니다. 둘째는 앞선 방송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수학학습 과정에서 겪는 수학적 위기들을 대체로 겪은 아이예요. 게다가 완벽주의의 꼼꼼한 성격이라 학습 속도마저 느려 턱없이 많은 양의 교육 과정을 빨리빨리 성취해야 하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 부분이 전 늘 안타까웠죠. 이 아이의 경우는 먼저 기본 개념들을 저와 함께 공부하고 기본 문제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로 차근차근 풀리면서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도무지 적당히가 안 되는 아이라서요. 본인이 완전히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아이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수학 과목에서 아이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자기만의 타임 스케줄을 갖게 한 거죠. 수학 성적이나 학습 속도로 닥달하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중학 수학부터는 학원의 도움을 받았어요. 아이의 특성을 고려해서 1:1 지도 방식의 학원에만 보냈습니다. 아이도 그걸 원했고요. 이 아이도 고등학생쯤 되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기 능력껏 스스로 수학학습을 해 나가더라고요. 수학을 전공할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껏 스스로 학습이 중요하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학교 성적과 대학 진학에 민감한 나머지 제 욕심만 차렸으면 아이의 요구나 특성에 상관없이 아이를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뺑뺑 돌렸겠죠. 그런데 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요즘 들어 한 번씩 제가 만일 그때 이 아이를 학원으로 뺑뺑 돌렸으면 모든 게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좀 다그쳐서라도 악착같이 공부를 더 시켰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시간이 더 지나 언젠가는 이에 대한 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아이에게는 지금까지도 본인이 애착을 갖는 수학 개념 정리 노트가 있는데요.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이 꼭 수학적 재능이 있는 아이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누구나 자기 페이스와 능력에 맞게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모든 아이가 수학에 뛰어나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아이마다 과목에 대한 재능이 다르니까요. 자기 재능과 흥미, 필요에 맞게 목표를 세우고 학습 방향을 잡으면 될 일이지 모든 아이들이 수학 영재가 될 수도 없고 수학 영재로 길러져야 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집 아이들의 수학 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